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2년 차 28살 여자입니다. 지금 남편과는 술 먹고 둘 다 실수로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하게 된 케이스예요. 연애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때 남편은 집이 잘 사는 것 마냥 입에 발린 소리를 다 하면서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막상 아이가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남편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시부모님들도 지원을 해주시지 못하셨어요. 이것저것 모아보니 남편이 3천만 원, 저희 집에서도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셨죠. 우리가 가진 돈을 모아서 대출을 좀 끼고 좀 낡은 건물에 투룸 전세를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금 낡았지만 내부는 그럭저럭 깨끗했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편의점이 있었고 2층에 저희 집과 다른 집이 하나 더 있었고 3층은 주인 부부가 사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집을 계약할 때 건물주 남자를 봤는데 40대 초반에 비교적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나이에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 남자의 와이프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약할 당시에 우리가 나이도 어리고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보증금도 500만 원이나 깎아줬어요. 젊은 신혼부부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다면서 이사 비용에 쓰라 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 마음도 넓고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같은 건물에 살면서 오다 가다 만나면 인사를 나눴어요. 주인 남자의 와이프는 저랑 나이 차이가 6살 나는데 엄청 예쁜 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살며 아이를 낳았고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로 철이 들었는지 일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아파트로 이사가자. 마냥 철없고 놀기만 좋아하는 줄 알았던 남편이 철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그럭저럭 사는 것은 괜찮았지만 마땅히 아이 맡길 곳이 주변에 없었어요. 우리 부부가 그 집에서 살면서 아끼고 아껴 돈을 모았고 이제 곧 2년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할지 이사를 갈지 저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모아놓은 돈과 은행 대출을 합하면 근처에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의 반응은 그저 그렇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사는 좀 천천히 가는 게 어떨까? 이 동네에 슬슬 적응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계약 연장하고 2년만 더 살자. 저는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지? 아이가 커가면서 맡길 곳도 마땅히 없는 이곳이 뭐가 좋다고 더 살자고 하는 건지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막 다그쳤더니 결국 실토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함께 모아둔 적금 통장을 깨서 정부 코인에 투자해서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그 많던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은 걸 보고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하늘이 노래지고 이번에 이사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친구놈이 진짜 이번에 세배 오른다고 하길래 저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쓸 돈 안 쓰고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제게는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밤에 대리운전이나 배달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더 벌어오겠다고 했지만 그 모습이 더 짜증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동네 주변 시세가 다 올라서 집주인은 계약 끝나면 전세금을 올려달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렇게 전세금 올리시면 저희는 나가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집주인은 상황이 그렇게 됐다면서 제게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디 나가서 집을 구할 곳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잠도 오지 않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저도 그때부터는 불안한 마음에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낮에 잠깐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이라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그때부터는 저녁에 퇴근하면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리운전 알바를 하러 다녔습니다. 우리 부부는 점점 사는 게 팍팍해지고 대화도 거의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일해봐도 손에 쥐는 돈은 푼돈이었고 계약 기간 끝나기 전까지 도저히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집주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 저희 사정 봐주셔서 딱 한 번만 계약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집주인은 곤란해하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탁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는 젊은 나이에 번듯한 건물에 건물주로 살고 있고, 누구는 전세금 모른 돈 맞추기도 힘들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집의 문이 열리면서 옆집 사는 젊은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나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잖아. 여자는 구석에 있던 저를 발견하지 못한 듯 집주인에게 팔짱을 끼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저를 보더니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집주인도 그 상황에 엄청 당황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 남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옆집 여자는 문을 닫고 들어갔고 집주인과 저도 뻘쭘해서 그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에 달린 인터폰으로 밖을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주인이 옆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제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집주인이 옆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크게 용기를 내서 집주인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사장님,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 우리는 집 근처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장님, 옆집 여자와 무슨 관계죠? 사모님도 알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에 당황할 거라 생각했던 집주인은 저를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세요. 우리 집사람도 내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의 자신감은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주인집 남자는 크게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저는 쫓겨날 수 없어서 팔을 잡고 매달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저 말씀하시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이번 계약만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제 모습에 주인집 남자는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요? 라고 제게 묻더라고요. 저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 번에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차마 입으로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는데 주인집 남자는 내일 낮에 자기 집으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저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쫓겨날 수는 없었고 다음날 예쁜 옷을 입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인집 남자는 저를 반겨 맞이했고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현관문을 닫고 제게 키스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남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젊은 여자와 한참 놀아나서 그런지 주인집 남자의 기술은 환상적이었어요. 솔직히 별 기대 안 했지만 이런 뒷거래가 없었어도 애인 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낮에 서로의 집을 들락거렸고 저는 완전히 그 사람의 애인이 되었습니다. 전세금은 한 푼도 올리지 않고 계약을 연장해 주었고 원하면 얼마든지 더 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옆집 여자도 집주인과 그런 관계였고 몇 년째 싸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선물을 받아보고 예쁨 받을 수 있겠어요. 이미 돈맛과 남자 맛을 동시에 봐버린 저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